아주 세속적인 지혜 다시 7. 발타자르 그라시안 지음 강정선 옮김. 많은 사람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를 뿐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한다. 지성을 쌓는 일에 실패하면 나중에 교정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내일 일을 오늘 미리 생각하라. 몇 날 이후의 일도 미리 생각하라. 통찰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결정해 놓는다. 앞날을 미리 대비하는 사람에게 불운 일은 없다. 진창에 빠져 오물이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가 될 때까지 생각을 미루면 안 된다. 깊은 성찰을 통해 매우 힘든 일도 극복할 수 있다. 베개는 조용한 예언자다. 정신이 흐릿하더라도 미리 생각하는 습관은 맑은 정신으로 나중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많은 사람이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한다. 즉, 결과보다는 변명거리를 더 많이 생각한다는 말이다. 일이 벌어진 후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인생은 어떻게 하면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반추하고 미래의 일을 미리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당신에게 그늘을 들이우는 동료를 멀리하라. 어떤 동료로 인해 당신이 돋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바람직한 동료가 아니다. 만약 그 동료가 능력까지 훌륭하다면 당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설령 이런 동료에게 배려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가 이미 취하고 남긴 것을 받는 것일 뿐이다. 달은 별 사이에서는 빛나지만 태양 앞에서는 빛나지 않는다. 빛나지 못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빛날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그렇다고 악한 사람과 어울리며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일을 추켜 세우는 행동만큼이나 어리석다. 오르막길에 있을 때는 유능한 사람과 어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는 평범한 사람과 어울려라. 빈 자리를 채울 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빈자리가 두드러지는 곳에 들어가 일할 때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의치 않으면 당신은 전임자를 능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때 단순히 전임자를 따라잡는 데도 2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의 후임자가 형편없어서 전에 일하던 직장이 당신을 다시 찾는다면 당신은 능력자라는 뜻이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전임자를 능가할 수 있어야 진짜 능력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빈자리를 메우는 일이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항상 과거가 최선이 되기 때문이다. 전임자와 동등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항상 전임자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직장에서 전임자가 차지하는 지분을 줄이려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 내야 한다. 쉽게 믿거나 쉽게 좋아하지 마라. 성숙한 사람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신뢰를 쌓는다. 거짓이 흔한 곳에서는 쉽게 믿음을 쌓지 마라. 귀가 얇으면 그만큼 쉽게 모욕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선의에 대한 의심을 직접 드러낼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에 상대방이 무례함과 모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의심이 많은 것은 거짓말쟁이의 특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라. 보통 거짓말쟁이가 잘 믿지도 신뢰받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듣는 이는 신중하게 듣되 의심을 드러내지 말고 말하는 이는 정보의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좋아하거나 믿는 것만큼 경솔한 행동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거짓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드러남으로 쉽게 속아 넘어가 삶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화를 낼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신중하게 자신을 반추하고 억지를 부리지 마라. 진짜 신중한 사람에게 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화가 날 때는 먼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알아채야 한다. 화라는 감정을 인지하면 내적 갈등이 시작되고 곧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한다. 딱 필요한 만큼만 화를 내고 더 이상은 내지 말아야 한다. 화를 지혜롭게 낼 수도 있어야 하고 잘 빠져나올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것이 으뜸 기술이다. 서둘러 달릴 때 멈추는 것이 제일 어려운 법이다.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화가 과하면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능수능란하게 화를 다스리면 이성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또 양심을 거스르지 않을 수 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 주의라는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분노라는 말을 타고도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친구는 신중히 선택하라. 사람은 경험과 운명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친구 관계에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다. 친구 관계에서 애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분별력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친구 관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중하게 친구를 사귀지 않고 우연에 기대어 사귄다. 모름지기 사람은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공통 분모가 없어 친구가 되기 힘들다. 즐겁게 지내는 사이가 되더라도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우정보다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사이일 수 있다. 바람직한 우정도 있지만 통념에 어긋나는 우정도 있다. 전자는 풍부한 영감을 주지만 후자는 단순 쾌락을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보지 않고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친구를 사귄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서로를 깊게 통찰하기 때문에 언제나 유익하다. 그러므로 친구를 고를 때는 우연에 기대지 말고 신중히 선택하여 골라라. 지혜로운 친구가 있으면 근심이 물러가고 어리석은 친구는 근심을 달고 온다. 하지만 친구에게 너무 많은 행운을 빌어주지는 마라. 행운도 지나치면 친구를 잃기 쉽다. 사람을 잘못 이해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 착각하는 실수가 최악이자 가장 흔한 실수다. 우리는 흔히 물건을 고를 때 잘 모르겠으면 가격을 본다. 하지만 사람을 아는 것은 물건을 아는 것과 다르다. 사람을 다룰 때는 특히 속 안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감정과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만큼 심오한 철학이 없다. 책을 읽듯이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때 신중함이라는 기술이 필수다. 친구와 떨어져 있어야 좋은 때가 있고 가까이 있어야 좋을 때가 있다. 평소에는 대화도 잘 안 하다가도 떨어져 있으면 시시콜콜 자신의 안부를 전한다.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참을 수 없던 단점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만큼 친구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가치가 있다. 좋은 친구의 세 가지 자질은 화합, 선함, 진실이다. 친구가 전부다. 그러나 좋은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은 적다. 어떻게 친구를 골라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친구를 골라라. 같이 늙어가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물론 검증도 필요하긴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무르익은 관계가 최고의 친구를 만든다. 친구 없는 삶은 사막과 같다. 우정은 인생의 선함을 배가시키고 악함은 줄여준다. 친구란 불운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이자 영혼의 통로이다. 어리석음을 참고 견뎌라.
보통 똑똑한 사람일수록 많은 지혜의 양식을 쌓았기에 어리석음을 견디지 못한다. 지식이 많으면 기준이 높아져 쉽게 만족하지 않는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생의 으뜸 법칙을 인내라고 말했다. 그는 지혜의 절반을 인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어리석음을 견디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 제1. 의지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인내해야 한다. 자기 조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화는 인내에서 나오고 값을 매길 수 없는 행복이 그 안에 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잠시 물러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다. 비록 물러나 있는 순간에도 자신을 견디느라 힘이 들겠지만 말이다. 말은 언제 어디서나 조심해야 한다. 말을 조심하라. 특히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예의를 지켜 말하라. 경쟁자와 있을 때는 더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말은 더할 수는 있지만 다시 주워 담기는 힘들다. 말할 때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처럼 신중히 하라. 말이 적을수록 공격은 줄어든다. 사소한 문제일수록 더 조심히 말해야 한다. 입이 무겁고 신중한 사람에게 신의 은총이 깃들기 마련이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머지않아 실패하거나 쓰러진다. 결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자신의 결점을 파악하라.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결점은 있다. 살면서 자신의 결점과 잘 어우러질 때도 있고 불편해질 때도 있다. 능력이 클수록 결점도 크고 눈에 잘 띈다. 결점이 잘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결점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고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결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결점을 즐긴다면 이는 본디 악의가 있다는 뜻이다. 결점을 고칠 수 있는데도 이에 비이성적인 애정을 품는 것은 2배로 악하다. 이런 행동은 완벽함에 오점을 남긴다. 결점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타인에게는 불쾌한 것이다. 결점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하며 이때 다른 자질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은 상대방의 결점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자질을 검증하려 든다. 그리고는 결점을 가능한 검게 물들여 상대방의 다른 재능에 그늘을 들이우려 한다.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쟁자를 이기는 법. 이런 유형의 사람은 내가 그저 싫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멸로 끝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며 더 나은 방법은 이런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재능으로 이기는 것이다. 재능으로 이기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다. 성공은 적의 숨통을 더 조이는 방법이다. 당신의 영광은 경쟁자에게 지옥이다. 부러워하는 자는 한 번 죽지 않는다. 경쟁자는 당신이 찬사를 받을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당신의 명성이 오래갈수록 더 오랫동안 고문받는다. 한 사람이 끝없는 영광 속에서 살수록 다른 이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 명성의 나팔 소리가 불멸을 알릴 때 경쟁자에게는 죽음이 선포된다. 동정심 때문에 불운한 사람과 얽히지 마라. 한 사람의 불운은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된다. 불운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운 좋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운한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쓸데없는 호의를 베풀게 만든다. 번성할 때는 모두에게 미움받던 사람이 반대로 역경에 빠져 모두의 호의를 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복수심이 하루아침에 동정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운명이 이렇게 인생의 판을 흔들 때는 주의해야 한다.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어디든 있다.
어제 행복하게 높이 달던 사람이 오늘은 비참한 모습으로 불행한 사람의 곁을 지킬 수 있다. 이들은 불운한 사람과 어울리는 이유를 자신이 고귀한 영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라. 흙을 날려 바람의 방향을 살피듯 어떤 일이든 그 상황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특히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의 호응도를 알 수 없을 때는 먼저 간을 본 뒤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확신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완전히 철수할지 결정 내릴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의도를 시험하여 자기 위치를 먼저 파악한다. 이것은 상황을 알아보거나 얻고자 하는 것이 있거나 다스려야 할 위치에 있는 경우 필요한 선견 지명이다. 어떤 전쟁이든 명예롭게 치르라. 간혹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릴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칙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인생이란 전쟁터에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칭찬받는다. 사람은 승리하기 위해 싸운다. 승리하는 데에는 힘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식도 중요하다. 비열한 승리는 영광이 아니라 불명예를 가져다 준다. 명예가 있으면 언제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명예로운 사람은 절대로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증오의 감정 때문에 과거의 우정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밀을 이용해서 복수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아주 미미한 배신도 명예에 오점을 남긴다. 조금이라도 비열한 모습이 보이면 명예로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다. 고귀한 자와 비열한 자는 서로 멀리 떨어지는 법이다. 용기, 관용, 충성이라는 덕목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더라도 자기 심장에서 그것을 다시 불러낼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말뿐인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이것은 직장 생활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법칙이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 나쁘다. 제 아무리 듣기 좋은 말과 예의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 속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 거울을 이용해 새를 잡을 수는 없다. 말뿐인 허상은 거울과 같이 비현실적인 덫일 뿐이다. 바람같이 공허한 말에 배부를 사람은 허영에 빠진 사람이다. 노동의 서약을 하듯 진심으로 말을 해야 하고 전당포에 저당을 잡듯 신뢰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잎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속이 없는 나무다. 이런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라. 위기가 닥쳤을 때는 용감한 심장을 지닌 사람만큼 훌륭한 동반자가 없다. 만약 용기가 약하면 다른 부분으로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세워야 걱정이 물러간다. 사람은 불운에 항복하면 견딜 수 없게 된다.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몰라 갑절의 고난을 떠안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알고 약점을 극복하는 법을 터득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산도 옮길 만큼 모든 불가능을 이긴다. 어리석은 일에 빠져들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이란 허영심이 강하고 건방지고 자기중심적이며 신뢰할 수 없고 변덕이 심하며 완고하고 비현실적인 데다 종잡을 수 없고 과장된 행동을 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며 모순적이고 편을 나누며 일방적이고 편협한 모든 종류의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무례한 괴물과도 같다.
마음의 기형은 몸의 기형보다 더 추악하다. 불완전한 마음으로는 높은 아름다움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신이 아니면 누가 바로 잡아줄 수 있겠는가? 자기 절제가 부족하면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여유가 없는 법이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착각으로 만들어낸 찬사로 자기 눈을 가린다. 100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패를 더 조심하라. 맹렬히 타오르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일식대에 이르러서야 태양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그른지를 따진다. 악평은 박수갈채보다 더 멀리 전달된다. 성공이 아닌 실수로 세상에 알려지는 사람이 더 많다. 사람은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을 더해도 하나의 흠을 덮어버릴 수 없다. 악의에 찬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보다 실패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무엇이든 비축해 두어라. 이는 당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능력과 에너지를 한 번에 소진해 버리면 안 된다. 자원을 2배로 늘리려면 후방을 두어서 하듯이 지식도 마찬가지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덜한 법이다. 공격하려면 비축된 자원이 있어야 하고 용기와 명성은 비축된 자원이 크면 클수록 더 돋보인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역설은 절반이 전체보다 많다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모두 소진하지 말고 어느 정도 비축해 두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성심의 마음을 남용하지 마라. 중요한 친구는 중요한 때에 그 가치를 바란다. 사소한 일에 친구의 선심을 이용하지 마라. 이는 호의를 낭비하는 일이다. 비상용 닻은 최후의 순간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사소한 일에 중요한 것을 소진하면 나중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요즘 같은 세상에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보다 귀중한 것이 없고 그들이 베푸는 호의보다 비싼 것은 없다. 호의로 전 세계를 만들 수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의미를 부여할 수도 회수할 수도 있다. 자연과 명성은 지혜로운 자에게 호의적이지만 행운은 지혜로운 자를 질투한다. 그러므로 재산보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다투지 마라. 이런 사람과 다투는 것은 불공평한 싸움을 시작하는 꼴과 같다. 그 사람은 어차피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인데다 수치도 남아있지 않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무례를 범한다. 따라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귀중한 명성을 걸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이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법이다. 명예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과 남의 명성을 잘 견주어 보다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만 나선다. 동시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며 제때 물러나 자신의 명성을 보호한다. 승리하더라도 잃은 것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유리처럼 쉽게 부서질 관계를 맺지 마라. 우정의 문제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유리 같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사소한 일에도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악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실제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농담이나 진심을 건넬 때 조심해야 한다. 아주 사소한 티끌에도 감정이 상하는데 제 눈에 들보 같은 일에는 얼마나 상하겠는가. 이런 사람과 교제할 때는 사소한 것으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대하고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잘 살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보통 자기 중심적인 데다 감정의 노예라서 감정이 상하면 만사를 제칠 수 있고 아주 사소한 일에 집착한다. 반면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굳건하고 철석같이 단단한 참을성을 지니고 있다. 즐거움을 서두르지 마라. 일의 경중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이 흘러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재산을 탕진한다.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즐거움이 끝나고 뒤늦게 후회한다. 이들은 자신의 소명을 재촉하여 인생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인생 전체에 걸쳐 소화할 수 있는 양을 하루 만에 해치우려 한다. 미리 즐기고 세월을 먹어치우며 서둘러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 지식을 추구할 때도 서두르지 않고 절제해야 한다. 서두르느니 모르는 편이 낫다. 쾌락의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다. 즐거움의 속도는 늦추고 일은 빨리 해라. 서둘러 끝낸 즐거움은 후회만 남기기 때문이다. 실속 있는 사람이 되어라. 실속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는다. 실속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한심한 사람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은 불가능한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기만한다. 또 어떤 사람은 거짓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허황된 거짓을 즐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항상 결과가 좋지 않다. 진리만이 진정한 명성을 가져다 준다. 현실에서 이뤄져야 진짜다. 하나의 속임수는 다른 속임수가 필요하다. 공중에 세워진 집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경고하지 않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은 진실이 아닌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은 신뢰받지 못한다. 지식을 쌓고 있거나 쌓은 사람을 사귀어라. 지성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를 뿐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한다. 지성을 쌓는 일에 실패하면 나중에 교정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 들지 않는다.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혜로워질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드물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남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신중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이성을 가지고 조언을 구하라. 교제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친숙함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허용하지도 마라. 너무 친숙한 관계가 되면 자신이 쌓은 탁월함을 인정받지도 존경받지도 못한다. 별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광채가 유지된다. 신성한 것은 절제가 요구된다. 친근함이란 반감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을 너무 많이 보여주면 그만큼 가치가 더 줄어드는 법이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감추어야 할 결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관계는 바람직한 관계가 될 수 없다. 윗사람에게 격의 없이 행동하면 위험하고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부적절하다. 특히 평범한 사람에게 격의 없이 행동하면 단순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다. 따라서 과한 친숙함은 어리석음에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자신을 신뢰하라. 판단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마음의 소리를 거부하지 마라. 마음은 예언자의 집이므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마음을 따르자. 많은 사람이 자기 신뢰가 없어서 실패한다. 당장 더 효과적인 묘책이 없다면 자기 마음만큼 믿을 만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마음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불운을 경고하고
막아줄 진실한 마음을 타고났다. 특별히 문제를 뿌리 뽑을 생각이 없다면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진실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침묵은 지혜를 보호한다. 비밀이 없는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중요한 물건을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듯 비밀로 남겨야 할 일은 기초가 단단하고 깊숙한 곳에 묻어두어야 하는 법이다. 침묵은 자기 절제에서 비롯하며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값을 치러야 한다. 내면을 절제하면 지혜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세히 따져 묻거나 비밀을 캐기 위해 모순된 질문이나 반어법으로 공격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 침묵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말조심을 한다. 꼭 해야 할 일은 말로 하지 말고 꼭 말로 해야 할 일은 행동으로 하지 말라. 타인의 길을 따르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올바른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세운 계획을 따라하지 않는다. 이들은 문제를 논의할 때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단력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럴싸해 보이는 일보다 가능성 있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게 낫다.